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석사 4기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 지도 교수님이신 최우철 교수님 지도하에 A Linear Convergence Result for the Jacobi Proximal Alternating Direction Method of Multipliers라는 논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조금 처음으로 미믹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적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 인트로덕션, 그리고 제가 이번 논문에서 다룬 자코비 프록시멀 ADMM 이전에 연구되어 왔었던 그런 알고리즘,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낸 theoretical result, 그리고 이를 좀 검증을 한 numerical experiment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자코비 프록시멀 ADMM이라는 것은 그 큰 틀로 보면은 Distributed Optimization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일단 Distributed Optimization이라는 것은 하나의 Optimization 프로블럼을 하나의 센터에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에이전트로 나누어서 푸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가장 기본적인 최적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하여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키는데 이 두 가지의 그 constraint를 만족을 시키면서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constraint를 이것을 우리가 inequality constraint라고 부르고 두 번째를 equality constrain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펑션 fx를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x에 대하여 최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x라는 베리어블을 decision variable 혹은 primal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inequality 그 constraint와 equality constraint는 꼭 하나씩인 필요는 없고 여러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비고 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맨 마지막에 중간에는 필요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리니어 컨버전스 최종적으로 결과낼 때 필요한 노테이션입니다. 일단 비고 노테이션이라는 것은 fx와 gx라는 리얼 밸류 펑션이 있을 때 fx가 b고 gx라는 것은 positive real number large m과 x0라는 그 real number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시키면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적화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0과 1 사이인 시그마가 존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을 시키는 시그마가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통해서 두 번째 부등식을 쉽게 유도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비고 노테이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것을 linear xk가 linear converge 한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노름이 linear converge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블럼 세팅부터 들어갈 건데요. 일단 제가 다루고 있는 자코비 프록시멀 ADMM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세팅을 따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함수 f, i, 틸다의 합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ecision variable, 즉 primal variable은 x1부터 xn까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large n이라는 이 상수를 우리가 블록의 개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클래시컬한 그 형태와는 다르게 inequality constraint는 없고 하나의 equality constraint만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xi들은 그 closed convex set large xi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라그랑지 안을 써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이 xi라는 변수가 라지 xi라는 셋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조건을 라그랑지안 안에 포함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이 constraint를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
fi tilde 안에 합치게 됩니다. 어떻게 합치냐면 우리가 이 인디케이터 펑션 i를 이용을 해서 합치게 되는데요. 인디케이터 펑션이라는 것은 스몰 xi가 라지 xi 안에 들어간다면 0, 그렇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한대의 값을 내보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때 우리의 원래 오브젝티브 펑션인 fi 틸다에다가 인디케이터 펑션 i를 더해서 새로운 오브젝티브 펑션 fi를 정의를 하고 이를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대신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우리의 이 맨 마지막 컨스트레인트 이거를 만족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xi가 즉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스몰 xi가 라지 xi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인디케이터 펑션은 무한대의 값을 내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무한대로 튀기 때문에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이렇게 2.3식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3식을 우리가 이제 쭉 다룰 건데요. 앞선, 앞선 이 식은 잊어주시고 이제 이 식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금 세팅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라그랑지안은 대부분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람다라는 것을 우리는 듀얼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혹시 몰라서 여기에는 오브젝티브 펑션 그리고 여기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그 다 좌변으로 몰아서 이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라그랑지안을 사용을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듀얼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우리가 이 x1부터 x2 그리고 x 라지 n까지의 프리멀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프리멀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 람다라는 듀얼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프리멀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라그랑지안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xi를 구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 적절한 스텝 사이즈인 알파 k라는 적절한 알파 k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듀얼 베리어블 람다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알파 k라는 그 스텝 사이즈를 적절하게 선택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이 듀얼 디컴포지션이라는 알고리즘이 그 옵티멀 솔루션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이 5번 논문에서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요. 다시 이어서 하자면 듀얼 디컴포지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갖는 한계는 빅 O 루트 K분의 1이라는 느린 수렴 속도를 갖는다는 것이 이것의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나온 것이 ADMM이라는 제가 다루고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ADMM이라는 알고리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라그랑지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좀 변형된 형태의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기존의 라그랑지안과 차이점을 보시면 맨 마지막 텀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텀이냐면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 이게 equality constraint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그 xi라는 그 프리멀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할 때 라그랑지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그랑지안을 줄인다는 것은 이 텀을 줄인다는 것과 비슷한 같은 얘기가 되고 이 값을 줄인다는 것은 equality constraint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더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우를, 앞에 있는 상수인 로우를 우리가 페널티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equality constraint를 조금 더 강하게 만족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로우 값을 크게 잡으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로우 값을 작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DMM에 대해서 볼 건데, 이 ADMM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우스 세디엘 타입, 두 번째는 자코비 타입이 있습니다.
이 가우스 세디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가우스 세디엘 타입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ADMM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 가우스 세디엘 타입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에이전트로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센터 안에서 여러 개의 블록들의 프리머 베리어블 값을 그대로 다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여러 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그 센터에서 다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X1이라는 첫 번째 블록의 프리머 베리어블을 하게 되면 이 최신의 정보를, 방금 업데이트를 한 최신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와서 두 번째 블록 X2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 최신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와서 X3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자코비 타입을 보시면 이건 앞전 가우스-세디엘 타입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보이는데요. 자코비 타입은 센터에서 다 처리를 하지 않고 여러 개의 에이전트로 나누어서 각각 첫 번째 에이전트가 첫 번째 블록에 X1이라는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하고 두 번째 에이전트가 X2를 업데이트를 하고 세 번째 에이전트가 세 번째 블록에 프리모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우스 세디엘 타입은 먼저 보시면 이 X1 이 라그랑지안을 최소화하는 X1을 구해서 이 X1을 먼저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고 이 업데이트를 해준 이 최신의 정보를 X2가 그대로 이렇게 받아와서 최신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X2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쭉쭉쭉 업데이트를 하다가 마지막 X 라지 N까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프리모 베리어블 값을 받아와서 마지막 듀얼 베리어블 값까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코비 타입은 이와는 다르게 이 여러 개의 블록들의 변수를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를 받아올 수 없고 이전 이터레이션, K번째 이터레이션의 정보만을 활용을 해서 그 프리모 베리어블 값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그 변수의 상단에 K 플러스 1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전 스텝에서의 그 정보만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코비 타입도 프리머 베리어블 값들에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하면 이 값들을 모두 받아와서 듀얼 베리어블 람다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한 건데 가우스 세디엘 타입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센터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바로바로 정보를 받아와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는 시퀀셜하게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코비 타입은 여러 개의 블록들의 베리어블, 그러니까 즉 이 에이전트들이 이 각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패러렐하게 업데이트를 한다 또는 동시에 사이멀테이니어스하게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우스 세디엘 방식은 가장 최신의 그 정보를 이용을 하고 자코비 타입은 이전 이터레이션 정보만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우스 세디엘 타입이 가장 최신의 정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우스 세디엘 타입이 수렴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자코비 타입은 일반적으로 수렴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가우스 세디엘 타입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자코비 타입의 이 알고리즘에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이 병렬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 개의 에이전트로 나누어서 그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그 변수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패러라이저블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수렴을 더 빠르게 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우스 세디엘 타입은 더 안정적이고요. 근데 자코비 타입은 이 상태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블록의 개수가 두 개일 때 그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이번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런 조금 추가적인 텀을 붙인 게 제가 다루고 있는 이번 논문에서 다룬 자코비 프록시멀 ADMM입니다. 일단 뭘 더했냐면 첫 번째 프록시멀 텀이라는 것을 더했고 댐핑 파라미터 감마라는 것을 더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조금 알고리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방금 보여드렸던 일반적인 그러니까 자코비 프록시멀 ADMM 이전의 자코비 타입 ADMM이고
이것은 이번에 제가 다루고 있는 자코비 프록시멀 ADM입니다. 여기서 여기 프리모 베리어블 x들을 업데이트를 할 때 뒤에 이 프록시멀 텀들이 붙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 댐핑 파라미터 감마가 여기 듀얼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할 때 여기 스텝 사이즈 역할을 하도록 이 앞에 곱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텀들을 추가를 하면 어떠한 이유로 수렴성에 도움이 되냐면, 먼저 여기 프록시멀 텀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 다 무시하시면 되고, 이거 두 개만 업데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X1이 이게 X1과 X2가 이거 패러럴하게, 즉 동시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X1이 업데이트가 딱 끝났는데 이전 스텝에서의 X1의 값에 비해서 값이 크게 변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X2가 업데이트를 할 때 크게 변하기 전에 값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 X1 값이 크게 확 변해버리면 이 X2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조금 불안정한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어블들을 업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값들이 너무 확확 바뀌지 않게 하는 역할이 이 프록시멀 텀입니다. 즉, 이전 스텝에서의 x1 k 값과 그 k 값과의 차이에 노름을 두어서 이 값이 커지지 않도록, 즉, 이전 스텝의 값과 크게 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댐핑 파라미터 감마의 역할을 보자면, 여기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왼쪽은 그냥 로우만 있고, 오른쪽은 여기 감마 로우가 같이 곱해져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그냥 감마로 해서 그냥 다른 상수 하나로 그냥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일단 이 로우라는 것은 그, 일단 로우의 주된 역할은 여기 있습니다. 즉,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강제를 하는 그러니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더 강제하게 하는 그러한 파라미터인데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강제하기 위해서 로우 값을 크게 잡으면 이 여기 람다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스텝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어서 이 람다 업데이트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도 조금 더 강제하고 싶은데 이 람다 업데이트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앞에 댐핑 파라미터 감마를 곱해 주어서 이 스텝 사이즈를 줄여서 이 람다 업데이트를 조금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앞에 이거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결과이고요. 딱히 여기서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0번째 이터레이션의 프리모 베리어블 각각의 블록들의 프리모 베리어블 값과 그 0번째 이터레이션의 듀얼 베리어블 값을 제가 정해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댐핑 파라미터 감마와 페널티 파라미터 로우 또한 제가 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값에 대하여 i는 1부터 라지 n까지, 즉 모든 블록에 대하여 패러렐하게, 즉 동시에 이거를 xi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모든 i에 대하여 프리모 베리어블 값들의 업데이트가 끝나면 그 값들을 모두 받아와서 이 듀얼 베리어블 값의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k는 0부터 1까지, 0, 1 이렇게 뭐 수렴할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수렴할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낸 결과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제가 좀 표를 이 공간상의 문제로 조금 잘라오긴 했는데, 일단 가장 시퀀셜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우스 세디엘의 수렴성은 이미 앞에 4번 논문과 3번 논문에서 밝혀져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논문인 1번 논문에서 자코비 프록시멀 ADM이 처음 나오게 되었고, 이것의 서브리니얼 컨버전스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온 자코비 프록시멀 ADMM에 더 강한 조건인 strongly convex와 L 스무스를 주어서 이게 linear conversion 이게 linear conversion 한다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낸 theoretical result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최적화 논문 특성상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개의 어썸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브젝티브 펑션인 fi가 closed proper convex 펑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어썸션은 x 스타와 람다 스타를 우리가 옵티멀한 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은 KKT 컨디션을 만족을 하는데 다음 두 개의 컨디션을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썸션으로 fi가 우리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 fi가 li 스무스라는 어썸션을 두고 그네 번째 어썸션으로 오브젝티브 펑션 fi가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라는 강한 조건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 수렴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건은 여기 이 네 번째 어썸션인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인데요. 이게 보시면 컨벡스 정의가 여기 딱 여기서 끊으면 이 여기 왼쪽까지가 컨벡스 정의인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예를 들어 뭐 고정된 점 x에 대하여 거기서 접선을 그리면 나머지 그래프의 점들은 그 접선보다 위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알파 여기 이 노름의 제곱값을 더해줌으로써 그 차이를 훨씬 더 벌립니다. 즉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더 이렇게 더 컨벡스하다. 그냥 컨벡스가 이런 느낌이라면 더 컨벡스하다. 즉 이렇게 조금 가파른 이런 모양을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어썸션은 제가 증명을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어썸션이고 이 이렇게 A1 트랜스포즈 이 매트릭스를 세로로 쌓아놓고 이게 full column rank를 갖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메인 리졸트인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결과는 여기 맨 아래 있고요. 이게 메인이고 여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제가 메인 리졸트를 증명을 해내기 위한 그러한 가정들, 조건들입니다. 일단 혹시 몰라서 써드리는데 총 여기 메인 CRM을 내는데 렘마가 총 5개 필요하고 프로포지션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여기 처음 이 조건은 네 번째 렘마에서 나온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번째 렘마에서 나온 조건이고 이거는 첫 번째 렘마에서 나온 조건이고 맨 마지막은 네 번째 렘마에서 나온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복잡한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할 때 맨 마지막 리니어 컨버전스를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 CRM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방금 5개의 렘마와 하나의 프로포지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증명은 다르지 않을 거고요. 이게 다 테크니컬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렘마 첫 번째 렘마는 이 맨 마지막 제가 이 렘마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어썸션을 뒀는데요. 이 맨 마지막 4.5 어썸션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렘마, 즉 이 부등식을 만족을 시키는 CA라는 상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라는 어썸션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시면 좋은 것은 여기 이 텀인데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텀에 해당을 하고 일단 나머지 텀들을 보시면 HK는 일단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짝을 지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짝을 지으시면 됩니다. 즉 좌변 이렇게 이니퀄리티 이게 부등식인데 왼쪽에는 다
K번째 이터레이션에 대한 그런 식들이고, 우변은 다 K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즉 다음 스텝에 대한 식입니다. 즉 좌변은 뭐 K번째, 우변은 K 플러스 1번째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 알파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의 역할이 뭐냐면, 이 K번째 이터레이션의 식과 K 플러스 1번째 이터레이션의 식의 차이를 더 격차를 벌려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는 텀 덕분에 리니어 컨버전스라는 조건을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 있는 거고, 이 HK는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테크니컬한 증명이니까 따로 증명은 안 할 거고,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두 개의 렘마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 렘마, 두 번째 렘마를 보았는데, 이 두 개의 렘마를 이용을 해서 가장 그 메인 시어렘 그 전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프로포지션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좌변에는 K번째 이터레이션 식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변은 K 플러스 1번째 이터레이션 식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람다 K번째에 붙은 이 상수가 우변보다는 작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람다 쪽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뭘 더 해줄 게 없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이 X텀입니다. 보시면 이 형태는 잘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매트릭스 꼴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꼴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의 렘마가 더 나올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GK라는 텀은 우리가 뒤에 렘마에서 이게 양수의 값을 갖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수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니어 컨버전스를 증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렘마가 나왔는데요. 양 형태를 맞춰주기 위한 뮤 S라는 상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렘마에서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게 GK의 앞에 이 GK에 해당하는 값들인데 이 GK가 양수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렘마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 제가 낸 리니어 컨버전스를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 맨 마지막 두 줄만 보시면 일단 이 파이가 어떻게 제가 정의를 했냐면 이게 제가 두 개 렘마 이거 적용을 한 모습이 이 식인데요. 이 식에서 시그마라는 상수를 이 둘 중에 큰 값으로 맥스로 잡아서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 시그마는 상수이고요. 이 시그마는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0과 1 사이의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함수를 파이로 잡으면 이렇게 생긴 파이로 잡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고 이것을 아까 보여드렸던 방식을 이용을 해서 비고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리니어 컨버전스를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 계산이라서 조금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다룰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검증을 하기 위해서 뉴머리컬 익스페리멘트 두 개를 제가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LCQP 모델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조건, 그러니까 세팅과 마찬가지로 equality constraint가 하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fixi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쿼드레틱 폼을 갖습니다. 이거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HI라는 그 매트릭스는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 조건을 맞춰서
이 H, Q, A, C 이런 매트릭스들을 다 생성을 해내서 조금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리니어 컨버전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세팅을 말씀드리자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제가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 댐핑 파라미터 감마는 4개의 값에 대하여 그리고 페널티 파라미터 로우는 이 다음 4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알고리즘을 돌렸고요. 이 에러 매트릭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가 리니어하게 컨버전 한다는 것을 다음 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감마를 0.5로 고정시켜 놓은 거고, 실제 논문에서는 로우를 고정시켜 놓고, 그 감마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여놓은 그러한 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Optimal Resource Allocation Problem이라는 예시에 대해서 제가 Numerical Experiment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Equality Constraint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이 조건도 맞춰줬고, fi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AI는 이 AI가 0과 2 사이의 상수로 랜덤하게 생성을 시켰고, 마지막 그 다음인 B, CI, DI도 마찬가지로 그 조건에 맞도록 생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찬가지로 리니어 컨버전 한다는 것을 보여냈습니다. 레퍼런스 인용한 논문들이고요. 이것으로 제 첫 번째 논문인 Linear Convergence Results of Jacobi Proximal ADMM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